안녕하세요. 샌드보드 코리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오늘 라스콘 세 번째 이벤트를 맞아서 샌드보드의 글로벌 성장 스토리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상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샌드보드와 함께해서 SaaS, API, 클라우드의 인더스트리의 변화를 실리콘밸리와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등의 글로벌 3개 국가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샌드보드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샌드보드 저희 글로벌 오피스에서 마케팅, 운영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4개 주제로 대화를 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샌드보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샌드보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여기서 아마 중요한 거는 이제 후반부에 2가지 꼭지일 것 같습니다. SaaS 제품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샌드보드가 글로벌 진출하기까지 고려 과정,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 구조라든지 우리의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좀 후반부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샌드보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샌드보드는 채팅, 음성, 영상통화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2억 7천만 명의 고객들에게 채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월간 50억 정도의 메시지 건수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약 330명의 직원분들이 6개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엔지니어링 팀이 약 한 150명 정도가 저희 한국 오피스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시리즈 A, B, C 3단계의 투자 유치 과정을 통해서 약 2,45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그 투자자에는 아이코닉 캐피탈을 포함해서 Y 컴비네이터, 타이거 글로벌, 어거스트 캐피탈과 같은 글로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샌드보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샌드보드의 고객사분들인데요.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 약 1,100개 정도의 회사들이 샌드보드를 사용해 주고 계시고요. 아마 샌드보드의 어떤 채팅 서비스가 어떠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헬스케어, 그 다음에 리테일이나 커머스 부분, 혹은 음식 배달과 온디맨드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미디어 산업의 망라에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에서 고객분들이 어떤 대화형 서비스들을 모바일 어플 내에서 내재화하기 위해서 샌드보드를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몇몇 고객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라쿠텐, 그리고 인도에서 약 3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는 페이티엠 서비스들을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또 KB국민은행에서 샌드보드를 사용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게임 회사인 크립톤, 그리고 이제 OTT 서비스인 왓챠 같은 경우에도 샌드보드에 귀중한 고객사이십니다. 샌드보드가 가진 미션은 디지털 대화의 어떤 소통,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이미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사람들과의 소통과 활동이 전환되어 오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저의 어떤 메시지도 결국은 디지털한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송되고 있는데요. 줌이라든지 그런 화상 채팅,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주고받는 메신저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와 소통의 대부분들이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커진 디지털 세상의 사람들과의 연결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샌드보드, 그리고 저희 샌드보드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샌드보드를 이용해야 되는지 저희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점점 카카오톡, 슬랙과 같은 메신저 기반의 서비스들이 계속돼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달리 메신저 혹은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 방침, 그리고 그것들을 관제하기 위한 관리자 도구들이 모두 필요한데 이것들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샌드보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iOS, 안드로이드 혹은 언리얼과 같은 게임 환경에서도 매끄러운 메시징, 그리고 대화와 음성통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샌드보드는 다양한 플랫폼을 막론하고 저희 서비스를 네이티브 SDK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대화형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샌드보드 이용의 강점이고요. 지금 아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많은 어떤 대표님들 혹은 스타트업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채용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경쟁을 겪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팀에서 내재화해서 자체 개발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 팀 어떤 굉장히 어렵게 채용한 인력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어떤 핵심 컨텐츠에 집중하고 채팅 혹은 대화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 샌드버드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이 더욱 많은 고객사분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어떤 컨텐츠를 듣고 계신 가장 큰 이유인 샌드버드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저희의 프로덕트 마켓 핏,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버드는 사실 오늘날까지 약 10년 정도가 되는 이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창립은 2012년에 스마일 패밀리라고 하는 엄마들의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2014년도에 일종의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지금 현재 B2B API 서비스로 변모를 하게 됐고요. 스타트업에서는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B2C에서 B2B로 그래서 피벗하게 된 유니크한 케이스가 바로 샌드버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5년도 5월에 자이버라는 사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Y 컴비네이터에 2016년 초에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샌드버드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고요.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약 12주간의 Y 컴비네이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에 비로소 안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버팅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이제 지금 4명의 코파운더들과 함께 설립된 샌드버드는 스마일맘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마일맘에서 B2B, 샌드버드로 이제 저희가 전환하기까지는 결국 고객에 대한 집착이 저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스마일맘에도 사실은 고객분들을 이어주기 위한 커뮤니티와 채팅 기능을 저희가 탑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단 기존의 고객인 엄마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글로벌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그 어떤 기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고객 기반의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어머니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자체 개발했었던 채팅을 떼어내서 사업화 하겠다는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자이버 이후의 샌드버드로 저희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설명드리지 않고서는 샌드버드의 어떤 탄생과 글로벌 진출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되길 원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API라고 하는 사실 클라우드, 그 다음에 SaaS 서비스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API 경제라고 하는 컨셉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컨셉이 아닌데요. 2015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단계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해도가 많이 높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진출했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구매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고객 기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어떤 서비스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과 투자자를 기반으로 저희가 많은 어떤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Y 컴비네이터가 제공한 어떤 좀 비교 불가능한 가치는요, 결국은 저희 미국 진출의 등용문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시작돼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사실 팀 구성원인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널리 통용되고 있는 API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의 잠재 구매자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Y 컴비네이터라는 브랜딩에 힘입어서 그리고 저스틴과 칸과 같은 트위치 TV를 만들었었던 검증된 멘토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되게 발빠르게 어떤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Y 컴비네이터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던 계기입니다.
Y 컴비네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집중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Y 컴비네이터 12주간의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미국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고객과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유니콘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샌드버드가 이제 시리즈 A, B, C 세 단계의 투자 유치를 하면서 비로소 기업 가치 1조를 넘어선 유니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마일스톤을 보여드리고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이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샌드버드는 2016년도 초에 미국에 진출을 했지만 저희가 첫 기관 투자인 시리즈 A 투자는 2017년도 12월에 유치를 했습니다. 좌측 최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시리즈 A 유치를 했을 때 저희 어떤 투자사 파트너분들과 사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팀을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레비뉴 서밋이라는 가운데 있는 행사를 할 정도로 글로벌리 팀이 저희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약 12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시리즈 B를 유치를 했었는데요. 시리즈 A 때 저희가 초도 검증했었던 프로덕트 마켓 핏을 가지고 앞으로 이 투자금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더 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설을 좀 잘 증명해내면서 거기에 저희의 어떤 자본 효율적인 성장까지 증명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1200억 원이라는 시리즈 B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을 해나가고 저희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만 증명했었던 그 가설을 전 세계 다양한 4개 추가적인 싱가포르, 인도,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 동부의 어떤 지역에서 확산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비로소 시리즈 C 유치를 하고 유니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샌드버드의 성장 과정에는 약 4가지 정도의 스테이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샌드버드 이전에 스마일맘이라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습을 오기까지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샌드버드라는 어떤 비즈니스로 B2C에서 B2B라는 굉장히 큰 대변혁을 겪은 이후에 저희 어떤 B2B 비즈니스 사업 아이디어를 더 가다듬고 시장에서 검증받기 위한 어떤 MVP 프로덕트의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7년도 12월에 시리즈 A 투자 유치와 함께 저희가 그 어떤 과정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요. 이후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몇몇 앞으로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가설들을 이제 팀을 하이어링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증명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 증명의 스테이지가 2019년도 5월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본격 성장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10년이란 업력 중에서 샌드버드의 사실 본격적인 성장과 히스토리는 이제 막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업력이 3년 정도 되는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날이 많은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샌드버드가 어떻게 프로덕트 마켓 핏을 탐색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의 고객들과 그 다음에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때 어떠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탐색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샌드버드가 속했던 시장이 API 경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API 경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었을 때 고객분들도 사실 이미 이해하고 계셔서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었고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해하시고 샌드버드의 투자를 결정을 쉽게 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API 경제는 결국은 예전에 어떤 모놀리스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또 빠르고 신속하게 개발을 하는 트렌드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유저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어떤 사업 모델을 도와주는 옥타,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지 레이크를 도와주는 스노우플레이크 뿐만 아니라 결제 관련해서 아마 스트라이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에는 샌드그리드가 있어 왔고 우리가 이제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받게 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윌리오가 있죠. 탑박스, 커뮤니티 시프트
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샌드버드는 리얼타임 메시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적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 샌드버드를 설립하고 지금 현재 API 경제의 또 다른 어떤 리딩 컴퍼니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사업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투자 과정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경쟁자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들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기술적인 방어 전략이 무엇인가? 샌드버드는 그 과정을 사실은 전략적으로 기술적 차별화를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샌드버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용의가 높으셨던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객분들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의 어떤 방향성들의 일관성이 생겼고 그 일관된 고객분들의 요청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저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미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팅 앱이라든지 음식 배달 서비스와 같은 채팅이 1대1 메시지로 쓰일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샌드버드가 태초에서 시작된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은 e스포츠를 함께 본다든지 대규모의 동시 접속자들이 함께 채팅을 사용하는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의 시작점에서 함께 해준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그룹 채팅을 저희가 고도화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는 글로벌 어떤 사업자들도 따라하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대규모의 고객분들을 모실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2억 5천만 명 정도의 채팅 유저가 샌드버드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선 사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벤트에 들어와서 어떤 채팅이라든지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확장성도 전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간과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 같은 서비스들은 보통 B2D라고 해서 이제 바이어들이 디벨로퍼들인 어떤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 제품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채팅이라든지 그런 음성 통화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쪽의 관리자를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관리자 툴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고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에는 채팅이라는 서비스가 모바일 앱 안에서 내재화돼서 다른 어떤 다양한 결제라든지 검색과 같은 서비스들과 접점을 이루고 다양하게 통합되는 환경들이 기대가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서비스들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제품들과 함께 결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품을 더욱더 격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여실히 따르면서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일 수 있었던 저희들만의 제품 차별화의 노하우였습니다. 프라이싱도 아마 이 어떤 세션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리신 고객분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을 더 많이 쓰실수록 이제 더 많은 유저들이 채팅이라든지 그 서비스 이용에 참가하시고 그 사업분들도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라이싱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채팅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과 영상 통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객 상담 유스 케이스에서도 샌드버드를 쓰실 수 있도록 데스크라는 상담사 전용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라운디라고 하는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저희 제품이 변모한 결과 지금 현재는 대화형 플랫폼, 대화형 서비스를 위한 종합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그 다음에 음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제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한편 이 관련돼서 마케팅과 관련된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든지 어떤 고객사의 어떤 지원, 고객 상담, 상담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샌드버드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SDK, UI 키트도 제공하는 플랫폼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샌드버드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글로벌 9개 지역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혹은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서비스를 하실 때 끊김없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게다가 요즘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방침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안적인 부분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샌드버드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고요.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going 글로벌이 아니라 born to 글로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태생부터 탄생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뒤에 이어서 준비된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글로벌로 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뤄야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한국 시장도 충분히 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떤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야 되냐고 의문을 품으시는 스타트업 관련된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게다가 보면은 GDP 관련해서 미국과의 갭은 한 13배 정도로 사실 인구 관련된 규모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 갭이 그렇게 굉장히 크지는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B2B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굉장히 염두해야 되는 부분은 구매 의향이 있냐는 것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냐는 부분입니다. 사스 시장과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을 가지고 이 어떤 미국과 시장의 격차를 살펴보면요. 아까 GDP 기준에서는 13배 정도였던 격차가 사스 시장 기준으로는 약 45배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100배 가깝게 시장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아직 매력적인 구매 시장으로서 한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큰 그래서 미국을 진출해내는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그리고 서비스 어그리어블 마켓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서비스 업테이너블 마켓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결국 제일 먼저는 우리의 어떤 고객들이 존재하는 주력 시장이 어디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고객분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 법인을 현지에 두고 팀을 현지에서 꾸려서 실제 진출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저희에게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플라이휠을 만들 수 있다고 봤고요. 이 플라이휠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2022년 현재도 유효한 컨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라고 하는 기술적 솔루션이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아직도 구매 의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적으로 미국을 진출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빠르게 달성한 실적을 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저희의 첫 투자부터 유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사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과 시장 기회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익스피리언스 탤런트를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들은 따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더욱더 압도적인 고객 경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고객 경험이 더욱더 큰 시장을 창출하는 플라이휠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진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사실 제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팀과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의 모델과 전략이 함께 동반되어야 될 텐데요. 2015년 샌드버드가 먼저 만들어질 당시에 약 10명 미만의 임직원이 서울 오피스에서 프로덕트와 비즈니스 조직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서부, 미국 서부, 그 다음에 뉴욕, 싱가포르, 인도, 영국, 한국 오피스의 6개 오피스에서 330명의 임직원이 일하기까지 굉장히 큰 조직적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뉴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고객이 유치된 이후의 고객 경험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팀 그리고 이런 어떤 레비뉴 조직을 뒷받침해주는 운영 조직으로 분화가 되었고요. 이제 제품과 관련된 조직은 예전에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조직으로만 꾸려져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디자인과 고객의 어떤 퀄리티를 저희가 어슈런스하는 조직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팅 조직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버드는 인사팀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플과 컬처 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사람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리소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어떤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는 문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파이낸스와 리크루팅 팀이 있고요. 게다가 요즘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트러스트와 세이프티 팀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세큐리티 팀이 샌드버드에 굉장히 중요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샌드보드가 조직을 확장시키는 방식은 결국은 지속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분화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꾸려갈 때는 서로 다른 부서들이 직렬적으로 서로의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성장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에서 홍보를 한 뒤에 홍보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고객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고객을 계약한 이후에 고객 경험팀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모시면서 이후에 어떤 제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직렬적 캐파시티 확대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 관행을 더 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 그리고 시스템화, 그리고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도움을 준 것들이 people operation, 그 다음에 법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프로덕트 매니저 조직들, 이후에 저희의 어떤 보안적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이제 인포메이션 세큐리티 팀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멀티풀을 제공해 줬었던 병렬적 캐패시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렬적, 병렬적, 저희가 매번 성장을 하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에 이르게 됐는데 그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해답이 지금 현재 샌드버드의 조직 확장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서로 의존도가 있는 팀 사이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고, 예를 들면은 세일즈 팀 안에서도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가 있다면은 그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를 위해서 어떤 사업 모델을 발달시키는 SDR 혹은 BDR 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비율로 존재해야 되는지 황금 비율이 있는데요. 각각의 조직들의 서로 다른 황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이 비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때로는 팬데믹 시절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시절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팀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살피면서 그 어떤 레이시오들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팀원과 매니저들 사이에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이 팀원 7명당 매니저 1명이 이상적인 비율이었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더 확산된 지금에는 사실은 3명에서 5명 정도가 더 권장되는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가 탐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아마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미국과 제3지역에서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떠한 부서와 기능들을 중앙 집중화하고 어떤 부분들은 각 지역에 이제 흩뿌릴지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떤 부분은 자동화하고 어떤 부분은 자동화가 아닌 지극히 휴먼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센트럴라이즈하고 디센트럴라이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중요하고 어떤 센트럴라이즈를 통한 효율성 모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본사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피플과 관련된 부분은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 시장마다 다른 어떤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우상단에 위치한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로 피플 앤 베네핏 팀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 같은 부분은 당연히 고객사분들로 굉장히 높은 하이 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시장마다 다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휴머나이즈드, 디센트럴라이즈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각 오피스 6개 전부 이제 영업 거점을 두고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색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픽스 코스트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더 낮은 고객으로 고객분들한테 어떤 높은 가치의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면 더 많은 어떤 고객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선순환의 구조이죠. 아까 샌드보드의 플라이휠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샌드버드는 2022년 샌드버드 플라이휠을 재정비하고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일을 하는 것과 고객 만족, 그 다음에 제 어떤 가치 확산을 만들 수 있는 플라이휠을 좀 재정의해 봤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월드 클래스 고객분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고객분들이 샌드버드를 이용하면서 더 빠르게 저희의 제품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딜리버였다면은 고객분들이 샌드버드를 계약을 갱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샌드버드 이용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서 더 이제 확대해서 샌드버드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빌드라는 제품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확장성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의 플라이휠을 2022년에 재정의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드버드의 창립과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샌드버드가 제품과 관련돼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마켓핏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열망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그리고 글로벌로 탄생하기 위한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아마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샌드버드와 관련된 스토리에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sandbird.com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ly onward and upward. 샌드버드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